안녕하세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료인들께서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최근 승소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는 병원의 인수, 영업양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A와 B가 등장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의료인이 해당 병원의 어떤 물적 시설, 그리고 인적 시설, 그리고 공간을 모두 이제 양도하는, 즉 병원을 양도하는 사안이었었습니다. B는 A 병원에 봉직의사로 있다가 나와서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겁니다. 이와 같이 병원을 인수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종전에 운영했던 A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사람이 이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이 나올 걸 알고 인수한다면 인수인이 처분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악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악의라는 거는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악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A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 거야, 이런 사실을 B한테 알려줬습니다. B는 사실은 악의자죠. 그리고 B는 근데 그걸 왜 인수를 했느냐면 A가 업무정지 처분은 나올 건데 내가 이 자리를 병원을 양도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그 업무정지 처분은 나를 따라서 다른 공간에 가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B는 영업양수, 병원 인수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으로 형사 구속되면서 이런 병원 양도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B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양당사자 사이에 그 영업 양도 계약은 합의 해제됐다, 이런 민사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병원을 인수한 B를 향해서 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왜? 병원을 인수했고 인수하면서 종전 운영자인 A가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알면서 인수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병원을 개설한 B가 처분을 떠안아야 한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논리였거든요. 실제로 법리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B는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기 전에 또 그 자리에서 병원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넘겨주기로 했던 A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폐업을 하니까 이번에는 예정됐던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꿔서 가름해서 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징금 액수가 우리 의료급여 그리고 요양급여 포함해서 약 63억 원 정도였습니다. 결론은 B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A가 잘못을 저지르고 A가 떠안아야 할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떠안았는데 그걸 다시 과징금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평생 극복이 안 되는 금액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근데 A는 병원을 양도해주고 다른 데로 가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계속 종전병원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B는 A가 떠안아야 할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그걸 가름한 과징금 63억 원을 대신 납부를 해야 하는데 A는 모든 행정처분의 부담을 벗고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거는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법 원리는 물론이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안이 B가 업무정지 처분을 알고서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 해당 병원을 폐업했으니 그거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영업양도에 대한 중요한 법리들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이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의 양도 이렇게만 돼 있지 그게 영업양도를 의미하고 영업양도는 뭐야? 이렇게 친절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판결은 B를 구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업양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인수하면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요. B는 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상호로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이거를
영업 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봤고요. 또 이제 물적 시설, 어떤 이제 병원의 장비들이죠. 이런 거를 전체가 아닌 절반 정도만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인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들도 절반 정도, 절반 남짓하게 인수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지적을 하면서 B가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B가 이제 결국은 구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A와 B 사이에 제대로 병원 인도 인수 계약 이행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이 진행이 됐지만 그 민사소송의 결과 야,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그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합의 해제가 됐어. 이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한다면은 그런 영업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만약 해제됐다 하더라도 B로서는 네가 알고서 영업을 양도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면 A도 구제될 수 없고 B도 구제될 수 없다.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어떤 계약의 병원 계약의 해제 이 부분보다는 병원의 인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영업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병원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법리를 담은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 양도, 그리고 병원의 양도, 그리고 인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